안녕하세요. 도담이TV 도담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2022년 12월에 준공이 난 집이고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지침에 의거해서 1층에 상가, 2층에 두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3층도 4층도 각각 한 세대, 총 3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상가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은 대략 82평 정도 되고요. 허가상의 건축 면적은 142평, 발코니 확장이나 다락이나 이런 전체적인 면적을, 건축 면적을 포함했을 때는 한 105평에서 110평 정도 나오는 건축물로 보시면 돼요. 이 건물의 건축주께서는 외관이나 실내 같은 것들을 그냥 단색 톤으로 좀 깔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군더더기 없이 그냥 심플한 걸 좋아하세요. 뭐 이것저것 하지 마라,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셨던 집이었고요.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실게요. 제가 이 집을 설명하다 보면 항상 중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심플. 건축주께서 강조하셨던 게 심플입니다. 일단은 뭐 심플한 범주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싶다고 해서 제가 생각한 고안한 아이디예요. 이게 지금 일반 포천석인데 50mm짜리를 갖다가 일부 장인 망치로 다 깬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불규칙한 패턴으로 해서 모양을 냈는데, 이게 지금 낮이어서 그런데 겨울에는 이 음각에 따라서 되게 멋을 연출해요. 심플하지만 좀 고급스럽다. 하지만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냥 서비스로 제공한 부분이긴 한데, 다른 현장에서도 한번 이번 사례를 통해서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관부터 그리고 복도, 문, 신발장 모든 것들이 심플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심플한 단어를 안 쓰도록 할게요. 왜냐면 계속 나와야 될 단어인 것 같아서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 구조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지금 우측으로 방이 있고 전면 45도 방향에 또 방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측으로 들어오시는 이 방 자체가 일반에 우리가 소개했던 방보다는 되게 넓어요. 사이즈만 하더라도 한 4m에 4.5m 정도 되고요. 실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에 있어서 안방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이어서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를 좀 넓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이제 가구는 저희가 옵션이다 보니까 아직 들어와 있진 않은데 건축주께서 직접 제품 구해서 하신다고 들었고요. 화장실도 오시다시피 안방 서브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널찍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동탄, 은계, 장현, 지축에서 지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씩 세대가 있지만 여긴 한 세대씩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방, 화장실, 거실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부대적인 공간들이 되게 넓게 나온다. 그리고 뭐 거울 같은 경우에 원하셔서 조명 거울 같은 거 넣어주고 깔끔하게 연출된 화장실로 보시면 돼요. 바로 이제 제일 작은 방인데, 제일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3200에 34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일반 사이즈보다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집의 또 뭐 장점이라고 할 거는 설계부터 제가 좀 관여를 했었어요. 건축주도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됐지만 에어컨 실외기를 감출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관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예 이제 갤러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오픈된 갤러리를 만들어갖고 건물을 설계할 때 안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서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 아직 바깥에 난간이 설치는 안 됐지만 난간이 됨으로써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들도 소소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가장 좀 획기적인 거는 뭐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주방을 포함했을 때 끝에서 끝까지가 한 11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폭 같은 경우가 한 6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거대한 거실과 주방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로 따졌을 때 50평이 넘는 60평에 육박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집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도 좀 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팬트리 혹은 다용도실로 해서 여기에 벽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해서 좀 연출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해본 거고 건축주께서도 더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바닥까지 보일러 배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되게 넓어 보인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타일 하나라든지 벽지부터 조명, 그리고 뭐 주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시공을 하셨던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주인 세대가
아닙니다. 세입자 세대예요. 되게 좋죠. 아, 저도 와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나온 건축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 세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4층 주인 세대입니다. 건축주분께서 딸이 셋이세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이분은 딸이 셋이십니다. 가족 5분 구성원께서 사실 집인데 저희 2층 세입자 세대와 주인 세대와 여기 구조 모든 것들이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다락이 있고 층고가 좀 높다는 거 한번 들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천장이 좀 높게 나 있어요. 이제 복층이 있기 때문에 복층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거실 면적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요거 난간, 뭐 별거는 아니고 특별한 건 아닌데 가성비가 좋은 난간 같아요. 그리고 철제 난간이다 보니까 단단한 부분도 있고 뭐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깔끔한 부분 제가 많은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 해인창호 잡철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시는데 항상 우리 도담을해서 감사히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입자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붙바장이 없었어요. 항상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면은 붙바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인데 건축주께서 사실 주인 세대다 보니까 직접 붙바장을 넣으셨고요. 붙바장에 이제 세트로 해서 오븐이라든지 김치 냉장고 해서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기세척기 이제 삼성 제품으로 해서 넣으셨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가정가구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대가 지나서 20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 가능치를 넘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날 정도로 현재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싱크대 하부장, 상부장 타일 정말 깔끔하죠. 세입자하고 다른 거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상가주택이 가장 큰 매력은 뭐다? 옥탑이죠. 옥탑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여기는 주인 세대 옥탑입니다. 보세요. 옥탑이 정말 잘 빠졌죠? 층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옥탑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가주택을 짓다 보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 항상 지붕이 이렇게 박봉 지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나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지붕의 70%는 박공으로 지어라. 그리고 30%는 평지붕을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지구단임에 정해져 있는 룰과 법칙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박봉 지붕이 100%가 안 되고 요면이 잘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붙바장이나 가구를 넣어서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이 3분이다 보니까 여기다가는 따님들 방과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사시는 거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래층의 층간 소음들 때문에 아기들도 부모님도 많은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얼마든지 꽝꽝꽝 뛰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는 거 정말 애들한테 천국 같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의 자랑이 또 있죠. 나가서 보시게 되면 테라스. 이쪽 화성시 안녕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용주사가 있고요. 융건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제라는 유적지가 있어서 경관이 정말 우월하고 아름답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 역사공원이에요. 저도 면적으로는 모르는데 제 육안상으로만 보더라도 한 2만 평이 넘는 아주 넓은 문화유적지를 테마로 한 역사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태안 3지구. 항상 태안이라고 하면은 충청도에는 태안을 말씀하시는데 수원과 근접되어 있는 화성 안녕동에 위치한 태안 3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하고 근접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예요. 인프라도 많이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도 여기 근거리 내에 안녕초등학교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재 중에 하나예요. 자재비는 조금 나가지만 건축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시공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옆 밑에 보면 타일이죠. 타일인데 보시지 모르겠죠? 울렁울렁 거립니다. 자, 이 타일이 뭐냐? 페데스탈입니다. 원형 그 플라스틱 판에다가 4개 판넬을 결합해갖고 놓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감히 공중부양 타일이다. 타일이 바닥에서 한 5cm에서 10cm가량 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물이 잘 빠진다는 거, 그리고 쾌적하다는 거, 그리고 강도가 엄청 세서 여기에 1톤 트럭이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 나중에 제 집을 지으면 저는 페데스탈을 확 도배해버릴 거다. 그만큼 강조하고 그만큼 좋은 자재고 만족도가 높은 자재입니다. 자, 오늘 안녕동 태안 3지구의 상가주택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융적인 부분과 경제 침투에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도담도 마찬가지고요. 예정됐던 수주들이 은행 금리의 상승으로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겠습니까? 16번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겨낼 겁니다. 저희 도담도 이겨내고 남아있는 공사 그리고 작던 크던 마지막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건축주들에게 신뢰만 주고 실망을 안 주는 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